국가원래 서신 165호 시류와 대세. 일이 진행되어가는 결정적 형세, 즉 대세가 사뭇 불리한 것을 느꼈던 정주영 회장은 안 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 줬습니다. 나는 시류에 따라 삽니다. 라고 말했다. 1988년 11월에 개최된 일회재단 청문회장에서 자칫 잘못 대답하였다가는 재미없을 것 같은 대세의 낌새를 눈치채고 시류에 따른 답변을 했던 것이다. 갓 정치에 입문한 노무현은 일약 스타가 되었는데 후일 대통령이 되는 발판이기도 했다. 퇴임 후 온 가족이 박연차 회장의 통큰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밝혀지자 노무현은 그대로 있다가는 대세로 볼 때 개망신을 당하느니 예로부터 죽으면 죄가 없는 것으로 동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일반 백성들의 지심서인 시류에 편승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듯 대세만 잘 조정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대의 풍조나 경향인 시류에 따르게 되는데, 그 시류라는 게 대개는 원칙에 따르지 않고 시류에 편승하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정 회장의 답변을 듣고 대통령까지 된 노무현이 10년도 채 안 된 저승에서 만난 정 회장에게 무슨 말을 하였을까? 윤석열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0%의 지지율로 1순위가 된 것은 형수에 막말하는 동네 양아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재명 따위, 또는 가정스러운 위선의 탈을 흠뻑 뒤집어쓴 달걀 맞은 후련한 이낙연과 비교해서 나온 결과이지 대세는 아니다. 친문과 반문으로 계산하면 백중세가 맞고 윤석열 대세라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이다. 민중은 영악하다. 특히나 중국의 침략을 200번이나 넘게 당하고 외구에 무진장 시달려 배달민족의 피가 혼탁하게 짬뽕으로 뒤섞인 사이 살아남는 자가 강자임을 알게 된 조선민중은 누가 대세라 해서 덜컥 달라붙지는 않는다. 그들이 쉽게 수긍할 대세가 형성되려면 부족한 몇 프로가 더 필요하다. 윤석열이 대세다는 결정적 형세를 만들어 시류를 쫓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설령 LH 부동산 투기가 더 터지고 북괴군 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문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퇴임 후 지을 집의 형질 변경 논란에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트윗에 일축해버린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서로 밥그네는 덮고 가자는 건망증 환자들이 윤석열을 어깨 위에 무등태워 대세를 가람지으려고 해도 후손들을 위해 절대로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우려는 굳건한 애국보수 태극기 세력이 버티고 있는 한 상호 당분간 비등한 추세를 보일 것이다. 환향녀의 원인 제공을 한 무능한 남정네들 주제에 환양년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무책임한 피가 우리네 DNA에 잔존하고 있는 것도 쉽게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혈통임에 대세라고 생각해서 윤석열을 찍을 거라는 것은 문재인과 그 떨거지들의 횡포에 부하가 치민 사람들의 기대에 불과할 뿐 전체적으로는 아직 노다.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박근혜를 적폐의 수괴로 포착하여 증거가 없음에도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뇌물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란 말로 보수우파 괴멸에 앞장선 윤석열과 그와는 정반대로 4.15 부정선거에는 눈 감고 숱한 죄상이 뚜렷한 주사파들 어느 한놈 똑부러지게 처단하지도 않은 채 검사의 보루로 문재인과 맞짱 뜬 두 얼굴의 사나이 윤석열. 과연 그는 정의로운 치킬 박사인가 아니면 저주받은 괴물 하이드인가? 그의 정체가 정말 궁금하다.
이해창과 홍석현이 뒷배를 봐주고 있다는 소리도 풍문으로 들린다. 사표 내고 처음 만난 사람이 정대철과 김한길이라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바들과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여의도 것들이 증오스러워 사표 던진 윤석열이 배짱 있는 대통령감이라고 사람들은 그를 환호한다. 대세는 그게 아니다. 30%는 고사하고 50, 60이 되어야 완벽한 대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80%는 넘어야 대세 여유하고 여유 있는 속도로 지지해도 리스크가 없어야 나선다는 민초들이다. 북괴군 군관 아들인 문재인도 그 정도는 해냈다. 저들은 그걸 알았다. 세월호 공이 컸다. 아이들아 고마웠다가 그냥 시부린 말이 아니었다. 그때 언론도 신문 발행 부수는 내려앉고 TV조선의 탈락이 예보되고 조선일보 쪽은 위기였다. 원칙론자 그네는 들은 척도 않고 결국 살 길을 찾아 동아조항과 함께 탄핵 세력에 가담했다.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좌파 정권 창출에 앞장선 조중동이 보기에 저것들은 너무 무능하다. 4년 동안을 돈의 환장에 다 찝적거린다. 그대로 뒀다가는 함께 망하겠다. 어떻게든 윤석열을 대통령 시켜야 한다. 대세를 만들어 그가 시류에 따라 살게 해야 한다. 그러나 태극기 부대 같은 탄핵 반대 세력은 빼야 한다. 나중에라도 박근혜와 뭉치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다. 적폐 박근혜 일당을 해치우고 나니 라이민이 옵티머스니 백주 대낮에 도둑질도 유분수지 이것들은 숫제 날강도들이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었다. 후딱 정신이 들었다. 울산 송철호와 월송 1호기는 인지사건이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그런 거였는데 사람들은 내가 문재인을 엿먹였다고 생각한 것 같다. 캥기는 건 있다. 그래도 최신은 지켜야 한다. 지레 겁먹고 사과할 필요는 없다. 칼을 뽑았더니 하루도 안 돼 사람들이 나를 대세라고 했다. 하도 겪어봐서 아는데 대세는 흐름이 지속되어야 한다. 나에게는 이젠 찌를 호박도 없다. 탄핵 때 같은 배를 탔던 조중동이 앞장서서 대세를 이끈다지만 박근혜의 망령이 떠돌기 시작하면 자기들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주사파들은 그러한 본질을 알았다. 대세만 조성하면 이긴다는 필승의 전략, 그렇게 촛불로 완벽한 대세를 만들었고 그 축에 못 끼면 왕따당할 것 같은 착한 중도와 심약한 보수가 촛불 정치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나라는 4년 동안 친북주의로 내달렸다. 알고 보니 극우라는 건 실체가 없었다. 구두짝 하나 문재인에게 내질렀다고 안중근 후회라도 나오냥 호들갑을 떨 만큼 순한 양들이었다. 한 짝이 공중에 떴을 뿐인데 때는 이때라고 싹을 자루자며 6개월도 모자라 또 콩밥을 먹인다. 김영수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나도 나 자신이 헷갈린다. 박근혜를 죽여놓고 문재인과도 담을 쌓는 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차라리 꽃길을 걷는 게 낫지 않았을까? 엎질러진 물이다. 더 이상 물러서지도 못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완벽한 대세를 형성해야 한다. 어디에 칼을 찔러야 부족한 몇 프로가 채워질까? 내가 편성할 시류라도 흐르기는 할 것인지. 쑥대벌이에 4년을 통곡하는 박근혜. 나부끼는 태극기. 문재인의 얼굴이 어지럽게 뒤섞인다. 그때는 내가 왜 그랬던가? 잘못 낀 단추였던가? 이렇게라도 생각하는지. 2021년 3월 14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참여입니다. 이호금 방송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